절반이 남편 걸로 간주하는 건 아니고 추정하는 거예요. 그럴 것이다. 같이 살고 있어. 섞일 수는 있어.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 명의를 갖다가 배우자 명의로 했어. 남편 모르게 현재 진행 중인데 배우자 재산을 제출해야 합니다.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기는 쉽지가 않아요. 왜 모르냐? 우리가 이제 할 때도 사실조회라는 걸 합니다. 뭐 지방세 과세증명서라든지 그 법원에 내야 되는 서류를 그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거예요.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. 법원이 그 기관에다 그 문서를 달라고 요청을 해요. 근데 그 기관에서 그 문서를 갖다 법원에 제출하면 그 기관은 그거를 당사자한테 또 알립니다. 그러면 당사자는 구청에서 내 지방세 세무법 감세증명서를 법원에 냈네 뭐 때문에 막 물어보면 알겠죠. 그래서 그런 걸 하면 남편이 모를 수가 없어요. 알게 돼요. 그러면은 어렵죠. 그렇게도 제출을 못하면. 그러면 사건에 따라서는 이건 기각될 가능성이 기각될 수도 있어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류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을 하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사실조회도 해도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어려운 케이스, 이런 어려운 케이스는 본인이 혼자 하기 힘들어요. 물론 변호사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야.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도 그런 경우에 뭐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. 어떻게 헤쳐나가냐면은 이러이러한 케이스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이 필요가 없다. 필요가 없으면 볼 필요가 없다. 그리고 지금 채무자는 배우자와 이러이러한 관계 때문에 이거를 배우자가 알면 안 된다. 두 가지. 배우자가 알면 안 된다. 큰일 난다. 그리고 이혼한다. 뭐 이런 것. 두 번째.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이 평가에 필요가 없다. 두 가지를 주장을 하면은 법원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주장을 하려면 사건을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사건 내용을 한번 올려주시면 카페에 제가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지,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. 내 재산 절반을 청산같이 넣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?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. 그렇죠. 네.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.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부는 별산제지만 생계가 이렇게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입을 섞인다. 네? 돈이 섞인다고 보는 거예요. 돈이 섞였다고 봤기 때문에 뭐 부인 명의로 했다 하더라도 그 남편이 번 돈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. 절반이 남편 걸로 간주하는 건 아니고 추정하는 거예요. 그럴 것이다. 그럴 것이다. 그러니까 절반을 반영해라. 라고 하는 거예요. 지방에서는. 서울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. 그럼 채무자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. 저 재산에는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. 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해서 내 재산이 아닌 건 아니에요. 왜냐? 내 돈은 생계에만 써. 그리고 배우자는 그 돈을 저 집 사는 데만 써. 그건 내 돈이 들어갔다 봐야 되는 거예요. 왜냐면 배우자가 내 돈으로 생계를 했으니까. 10년간 별거했어. 별거하고 있는데 샀어. 이런 경우 진짜 안 들어간 거예요. 이런 경우는. 이건 지방법원 얘기고.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경우는 봐줘요. 그러니까는 같이 살고 있어. 섞일 수는 있어.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 명의를 갖다가 배우자 명의로 했어. 그런 경우는 이제 법원에서는, 서울에서 그거는 봐줘요. 좀 섞여 있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배우자 명의로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특유재산을 보겠다. 단 이런 경우는 안 돼요. 얼마큼 섞이는지 알 수 없는 거는 봐주는데 명백하게 보증금을 빼가지고 배우자 집을 샀어. 이런 거 명백하잖아요. 내 돈이 들어간 게. 이렇게 명백한 건 안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명백한 거 아닌, 섞이긴 섞였는데 얼마 섞이는지 잘 몰라. 이런 경우는 이제 서울에서는 그럼 절반 하라고 하진 않아요. 지방에서는 섞였는지 얼마큼 섞였는지 몰라. 그럼 절반 하라고 하는 거예요.